거기 일단은 하여튼 그 명기를 좀 해놓고선 뒤쪽에 note that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의 끝 문장, 끝 문장 아니네요. note that 뭘 주목해라, 뭘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를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음,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미 앞서서 뮤햇을 하나 구했습니다. 네. 이 뮤햇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어떤 그 민값, 네. 클래스의 평균, 음흠. 중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클래스의 중앙이 되는 벡터를 이미 뽑았습니다. 네.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뮤j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네. 왜 굳이 F에서 도큐먼트 벡터를 이제 샘플링 하느냐, 제너레이트라고 했지만 앞에서는 이제 샘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F에서 도큐먼트 벡터를 샘플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센터 중앙에 있는 뮤j에서 이제 단어를 뽑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note that 주목해라 그 document 벡터는 그 f라고 하는 그 함수에서 생성을 하는데 그것들은 뮤j가 되도록 픽스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픽싱하는 대신에 f라는 그 함수로부터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f 함수는 이거는 likelihood를 써서 구하는 그 함수였죠. 네,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이죠. 네. 그다음에 그 이유는 that 이하인데 몇몇 클래스 예를 들면 스포츠와 같은 몇몇 어떤 some 클래스는 뭘 커버할 수가 있냐면 굉장히 폭넓은 토픽들을 커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thletic activity나 스포츠 컴피티션과 같은 그런 것들 폭넓은 토픽들을 커버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뮤j를 네, 일단은 여기선 센트로이드 디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뮤제, 예, 네. 뮤j가 센트로이드 디렉션 오브 클래스인데 예, 이 센트로이드 디렉션 오브 클래스를 기반으로 예, 아까 VDI처럼 예, 이제 보캐블러리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센트로이드 디렉션과 가까운 키워드 그 단어들만 예, 뽑히게 된다는 거죠. 어트랙트 이제 그 수도 도큐먼트를 만들 때 이 probability를 해가지고 단어를 뽑는데 이렇게 뽑히는 단어들이 센트로이드 디렉션, 즉 중심이 굉장히 그 클래스의 중심 벡터와 가까운 그런 단어들만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인 이유는 그 스포츠와 같은 이런 토픽들은 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어, 사실 그 안에 작은 서브 토픽들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에헤, 에헤. 지금은 예시로 든 것이 운동 아하, 액티비티 그 자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네, 도큐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어떤 경기 대회에 대한 예, 내용이 예,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1대1로 섞여 있는 것이 스포츠라는 토픽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센트로이드 디렉션은 이런 운동 그 자체에 대한 문서와 운동 경기에 대한 문서의 중간 정도 되는 어정쩡한 어떤 디렉션을 가지게 되겠죠. 아하, 아하, 근데 거기서 어, 이제 보캐블러리를 뽑는다, 키워드 보캐블러리를 뽑겠다라고 하면은 어허, 그때 이 키워드 보캐블러리 뽑는 규칙이 찾는 어트랙트 어, 단어들은 어, 마찬가지로 어정쩡한 단어들이 이제 뽑힐 수가 있죠. 음, 센트로이드 디렉션이 우리가 원하는 음, 디렉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위에서 이제 지도를 보면, 네, 그, 산이, 높은 산, 후지산처럼 하나만 있으면은,
그 위가 쭈르륵 해가지고 뮤가 될 텐데 지금 산이요. 큰 산 하나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떤 그 스코프 안에 그 뮤를 중심으로 쭉 뮤가 제일 분포가 많을 거고 그렇게 해서 펼쳐 나갈 건데 이 스포츠라고 하는 그 클래스는 굉장히 많은 토픽들로 구성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넓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얘처럼 몇 개의 주제가 만약에 토픽들이 쭉 있으면 그 주제가 하나의 그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이 있어서 두 개 주제로 되어 있다면 두 개의 산이 크게 이제 봉우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뮤 하나로 포지셔닝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일단은 첫 번째 뮤가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뮤가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봉우리가 쭉 있어서 펼쳐나가는 그런 등고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의미가 됐어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뮤로 슈더 다큐멘트 벡터로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지금. 네. 지금 좀 그 뭐 제가 이걸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포츠라는 클래스의 어떤 센트로이드 디렉션은 여기 가운데 여기에 찍히게 되겠고 디스트리뷰션은 이 전체 범위에서 뽑혀 있게 됐을 때 스포츠 컴페티션과 관련된 단어들이 요 위쪽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어틀레틱 액티비티에 관련된 내용이 요 아래쪽에 이렇게 단어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단어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VMF 기반으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이 파란색 점 3개가 뽑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키워드 보캐블러리를 뽑으면은 MLB, 윈, 리그 이렇게 3개가 뽑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리즈너블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이 3가지 키워드만 봐도 우리는 도큐먼트가 대충 어떤 토픽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은 뭐 하나 더 추가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키워드가 MLB와 베이스볼로 키워드가 뽑혔다라고 하면은 대충 어떤 토픽을 가지고 있을 때 유추가 되고 풋볼과 하키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토픽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어떤 센트로이드 디렉션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풋볼, 베이스볼, 뭐 챔피언 이런 식으로 뽑혔을 때 우리는 이게 어떤 토픽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토픽을 가진 도큐먼트가 잘 없기도 하죠. 스포츠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포츠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일단 챔피언, 베이스볼, 풋볼 이거 다 근데 스포츠 단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스포츠 단어인 건 맞는데 그 중에는 사실 서로 별로 사실 조합이 되면 안 되는 단어들도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 풋볼 챔피언이면 풋볼 챔피언이고 베이스볼 챔피언이면 베이스볼 챔피언이지 풋볼, 베이스볼 챔피언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가 이 어떤 의미의 도큐먼트를 대표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조금 이상할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너무 넓은 범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VMF 일종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했고 이 스포츠라는 키워드가 그 가정으로 인해서 그 실제 토픽의 디스트리뷰션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해서 어떤 벡터를 하나 찍어 놓고 그 안에서 좁은 범위 안에서 이제 키워드를 찾지 이 스포츠 전체 범위에서 키워드를 찾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샘플링 should document vector 요거 센텐스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샘플링. 그래서 이제 센트로이드 디렉션으로부터 뽑는 것은 그래서 좋지가 않고요. 반면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F입니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수도 도큐먼트를
생성된 pseudo document는 더욱 네. 의미적으로 더 diversified 다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네, 더 다양한 도큐먼트를 생성할 수 있고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커버할 수 있다. cove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lass. 그래서 분포에서부터 뽑으면 그러니까 네. 센트럴라이즈 뮤 중심으로 뽑지 말고 전체 분포 중심으로 샘플링을 하는 게 좋다. 네. 이런 얘기죠. 지금 만약에 저쪽 뮤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애를 단어를 뽑으면 너무 편협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상할 수 있다. 네. diversified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인 거네요. 네. consequently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이제 모델 이거는 뭐 최종 결론 즉 익스페리먼트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트레이닝된 모델들이 더 better generation ability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거네요. 네, 결과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더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실험이 있나요? 아니요. 이 뮤제이로부터 뽑는 것은 실험으로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아깝네요. 그러니까 뮤제이로부터 뽑는 거하고 지금 디스트리뷰션에서 뽑는 거하고의 그 영향이 팩트가 어떻게 되는지가 실험이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이거를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리뷰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의 리뷰가 바로 이런 부분, 이 문장에서 그 부분을 왜 안 했냐,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야지 리저너블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험이 안 돼 있으면 좀 곤란한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Generalization Ability라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요. Generalization Performance가 아니라 Ability인 게 한 가지 중요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도 도큐먼트가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이 약간 주관적일 수 있죠. 주관적일 수 있다. 주관적일 수 있을 수 있죠. 맞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셀프 트레이닝 모듈까지 다 해서 최종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보면은 결론이 나겠지만 아마 거기까지는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일단은 그냥 제너레이트 된 도큐먼트를 보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 better ability가 있더라, 그냥 더 좋더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문장 설명보다는 일단 변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베타. 네. 수도 도큐먼트로부터 그 클래스로부터 이제 베타계의 수도 도큐먼트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클래스 J가 존재를 하고요.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집니다. learned 된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주어지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의 run은 어디까지나 그 아까 approximation을 가지고 추정된 그 뮤와 카파를 이용한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네. 그 다음에 average length. 네. 아까 수도 도큐먼트가 이제 여러 개의 워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수도 도큐먼트의 하나의 수도 도큐먼트의 그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단어 개수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average. 근데 average length네요? 네. 평균 길이? 네. 그걸 평균 길이를 그냥 우리 그걸 주어지나? 평균 길이를 어떻게 알지? average length. 그래서 에버리지 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사실은 DL입니다. 네, DL. average length of should document. 오케이. 일단 average 길이. 그 다음에 we draw a document factor DI를 뽑고
그죠? 그 각 네. 그 클래스 분포에서 다큐먼트 벡터를 뽑고 그 다음에 DL 워드 네. DL 워드 단어를 생성을 하고 DI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퀀셜리하게 단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추가하고 그 생성된 다큐먼트에 다큐먼트를 슈도 다큐먼트 컬렉션 DJ 이쪽에 또 추가하고 그러면 네. 생성했으면 또 추가하고 생성했으면 추가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 위 프로세스가 베타 타임 반복한 후에 끝으로 D 스타가 만들어지고 그 D 스타는 베타 슈더 다큐먼트를 포함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각 클래스에 대해서 슈더 다큐먼트가 베타계가 생성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전체 D 스타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고요. 네. 에버리지 도큐먼트 랭스 DL이 주어집니다. 그 아마 밑에 그 주석으로 있을 텐데요. 잠시만요. 여기 맨 밑에 이제 주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1번? DL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도큐먼트 랭스 인 더 리얼 도큐먼트 컬렉션 으로 그냥 정의를 합니다. 네, 매뉴얼하게 셋하든지 아니면 네. 그 리얼 다큐먼트 컬렉션이 있는데 그거의 평균 다큐먼트 키와 같다라고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서 이후 뭐 실험 같은 데에서는 이제 평균을 내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언라벨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라벨이 부여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단어의 개수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단어의 개수만큼은 이제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큐먼트 길이를 단어가 모여 있으니까 단어의 개수로 보는 거야? 아니면 근데 단어라고 하는 거는 캐릭터로 또 그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단어는 워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워드 레벨인데 워드 레벨이 10개다 그러면은 다큐먼트 랭스를 10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얼 다큐멘트 컬렉션은 뭐 다큐멘트 굉장히 많은데 1만 개다 그러면 1만 개의 각각 그 랭스로 워드 개수가 되겠네. 그러면 그거 세 네. 가지고 첫 번째 다큐멘트는 10개, 그 다음 뭐 100개, 10개, 100개, 뭐 1000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거의 평균. 그거를 그렇게 세팅하든지 아니면 그냥 매뉴얼하게 직접 손으로 세팅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1번 해가지고 에버리지 랭스가 뭔다라는 걸 했네요. 그죠? 네. 이거 안 했으면 뭐지? 그랬는데 분명히 1번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알고리즘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먼저 이제 각각의 for each 클래스고요.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일단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수도 도큐먼트를 repeatedly 뽑는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이제 for 루프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고 그 루프 안에서 일단 벡터 di를 먼저 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의 또 워드를 뽑는 루프가 한 번 더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백그라운드 프로버빌리티와 그 다음에 그 related 단어들에 대한 probability를 합한 값으로 구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뽑힐 확률 probability를 기반으로 또 단어를 또 샘플링을 해서 concatenate 계속 뒤에다가 이어붙이죠. 그 empty string, 도큐먼트는 string이고요. 이 스트링의 뒤에다가 단어를 계속 갖다 이어붙이게 되고 이 단어를 이어붙여서 DL개만큼 이어붙이면은 그것을 하나의 그 수도 도큐먼트 D 스타의 I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을 전체 그 수도 도큐먼트 집합 D 스타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루프가 다 끝나면은 D 스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생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코드를 또 제가 명시를 해놨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for가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요거 화면 조금만 크게 할 수 있나요, 이거? 잠시만요. 화면이 크게 하면서 동시에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확대해서 그냥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RNN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CNN 케이스도 사실 형식은 똑같고 이 가운데 검은색 줄 부분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큐먼트와 라벨이 주어졌고 도큐먼트 랭스와 센텐스 랭스가 주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산을 해 나가는데 일단은 이 루프 자체가 샘플 언더바 VMF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센터, 카파, 넘버 오브 닥 해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샘플 언더바 VMF라는 것을 구현했나요? 여기 이 저자들이? 저 메소드를? 이 알고리즘은 다 여기 구현을 했습니다. VMF의 샘플, 저 샘플 언더바 VMF, 그 다음에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다큐멘트만큼 돌게 되고, 넘버 오브 다큐멘트만큼 돌아서 저 부분이 일단 들어가고 np.dot 그 다음 np.exp np argsoft 그 다음에 sorted index 그 다음에 probability vector는 그거 나누기 npsum 아까 그 수식이네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ntercept weight 그 다음에 background vector 이렇게 구한 다음에 다큐멘트 랭스만큼 k번 도는데 그러니까 만큼 도는데 choice probability sentence vector 그 다음에 period index.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위에서부터 보자면 조금 이제 실제 여기 알고리즘과 조금 이름이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첫째로 length of word sub array라고 하는 것이 word sub array라고 명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number of class입니다. number of class를 따로 이제 인수로 주는 게 또 번거로우니까 그 word sub array라고 하는 것을 주면은 거기 length가 number of class와 동일해서 number of class가 됩니다. 그래서 number of class가 들어왔고 그러면은 각각의 클래스 i마다 아까 센터와 카파, 뮤와 카파가 이렇게 벡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센터와 카파를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센터와 카파를 토대로 VMF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iscourses라고 하는데 이게 di가 되고요. 이 함수 자체가 number of document를 주게 되면은 number of document 개만큼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ber of document 베타죠. 베타를 뭐 500을 줘버리면은 discourses를 500개짜리 대열을 쭉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안에 들어가면 number of document 각각의 도큐먼트에 대해서 di를 이제 하나를 뽑죠. di를 하나 뽑고 그 밑으로는 probability 계산입니다. probability 벡터를 이제 앞선 공식과 마찬가지로 쭉 이제 뽑게 되고요. interpreted weight라고 하는 이것이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알파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벡터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것은 요 한참 앞에서 미리 생성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알파를 곱하지 않고 바로 더해주면 되고 1-알파는 probability 벡터에다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이제 probability 벡터를 구성을 했고
np.random.choice하고 또 그 사이즈는 센텐스 랭스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은 사이즈는 랭스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쭉 만들어지게 되고. 아, 지금 박스 친 조기가 probability 벡터가 위에서 다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진 게 가서 초이스해서 거기서 랜덤하게 초이스하네요. 네. 랜덤하게. 그래서 이게 초이스가 단어 하나를 초이스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주면은 그 사이즈 개수만큼 한 번에 그냥 샘플링 팟해서 줘버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코드를 RNN으로 코드를 들고 온 것이 한 가지 이제 구현상의 트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CNN 모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R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도큐먼트가 set of word, 사실상 그냥 set of word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 도큐먼트를 만들어서 이걸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RNN 모델들은 정상적으로 학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문장이 끝이 안 나기 때문이죠. 이거 위에 있는 단어를 쭉 센텐스 랭스만큼 뽑은 다음에 뒤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줬습니다. 피리어드 인덱스 이거는 이제 점에 해당하는 단어가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을 CNN 같은 경우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랜덤 샘플된 단어들을 빡 한 번에 넣어줬다면은 RNN 같은 경우에는 센텐스 랭스, 프리디파인 된 센텐스 랭스만큼 단어를 뽑은 다음에 그 뒤에 점을 하나 톡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쭉 이제 반복을 하면은 이제 문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문장이지만 적어도 이제 도큐먼트가 문장으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게 만듦으로써 이제 RNN 모델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RNN 모델이기 때문에 저런 뒤에 피어리어드가 붙어야 된다. 피어리어드가 안 붙으면은 얘가 그냥 단어들만 쭉쭉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럴 때 RNN은 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단어들의 그냥 시퀀스한 단어들로만 그냥 돼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이게 그냥 전체가 한 문장인가 하나의 센텐스인가 생각하고 그거 안에서 막 뭔가 지지고 볶고 하려고 생각하나 보군요. 이 피어리어드가 있어야 이걸 끊어줘야지 얘가 여기까지의 이제 단어들이 위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고 시퀀스의 위치가 이렇게 해서 한 문장에서는 요런 단어가 제일 많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저쪽 단어에서는 센텐스에서는 피어리드가 딱 있어줘야지 요런 단어들이 더 이렇게 몰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파하기 좋은 모델이 RNN인데 그거를 안 해주면은 간파를 못한다 이거죠. 효과가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피어리어드라는 거를 임의적으로 붙였고 코드에서 저렇게 했다. 네. 네. 그러니까 랜덤하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점만 탁 찍어주면서 이게 문장이다라고 마치 이제 모델한테 허위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뭐 정관사, 부정관사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단어들만 쭉 있고 점을 딱 찍어주니까 그래도 얘는 그걸 읽고 하나의 센텐스로 생각하고 RNN은 얘네들 사이에 관계가 있지? 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네요. 그거 좀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제 팩트를 놓고 보자면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CNN이 이겼습니다. 많이 이겼어요? 꽤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RNN은 좀 이상한 거네. 네. 참. 일단은 아마도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CNN은 그 중간에 있는 그 커널 사이즈까지만 단어를 보니까 그게 충분히 리즈너블한데 RNN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시점보다 이전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문장 구조가 롱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보는 느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언급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RNN이 그 랭귀지 모델에서는 더 이펙티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네요.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그 슈도 그래서 다큐멘트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예, 이게 수도 도큐먼트가 예, 이제 내추럴 랭귀지가 아니라서 그냥 셋 오브 워드에 가까운 거라서 예, 오히려 CNN 쪽이 더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뭐 이런 트릭 같은 것도 언급하진 않고 예. 그냥 CNN이 더 좋았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래요. 그 코드에서 네. 넘버 오브 다큐먼트 하면서 폼은 도는데 첫 번째 np.dot 그게 dot 메서드가 뭐죠 이게? dot 프로스 이것이 닷 프로덕트입니다. dot 프로덕트. 네. 예, 그러면 우리 공식에서는 제가 저기 확률 쪽에서는 그게 아까 확률 보시면은 예, 딱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어디로 잠시만요. 보시면은 네. 여기 닷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 닷 예, 프로덕트 익스포넨셜하고 예, 전체 썸으로 나눠주고 예, 이런 작업들이 예, 아까 코드에 보시면은 닷 프로덕트 한 다음에 exp 익스포넨셜 해주고 예, 이제 여기서 뭐 중간에 뭐가 있겠지만 예. 썸을 해준 다음에 그걸로 나눠주는 작업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확률 각 텀들마다 다 확률 값들이 다 나올 것이고, 그죠? 네, 그 다 나온 것을 그 밑에 포 문장에서 랜덤하게 초이스한다 네, 라고 본 거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아까 랜덤한 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코드를 보고 얘기를 한 거네요. 네, 어, 이 코드를 보니까 그렇게 구현은 돼 있네요. 그죠? 네, 어, 랜덤 초이스 하니까 당연히 랜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맞네요. 랜덤하게 들어갈 수 있다. 값은 근데 낮다. 근데 높은 값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까 그 탑에 관련된 탑 워드를 높은 값을 탑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그죠? 그 문장에서 보면은 탑 워드 이렇게 with most similar word embedding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most similar word embedding이라고 하면 그 p 값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네, 그게 높습니다. 예, p 값이 높은 것만 뽑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프로버빌리티니까 소팅을 하나요? 네? 아, 소팅을 하네, 여기에. 그러니까 소팅. 이거는 어, 이제 그 딜리트하는 이 작업은 어, 소팅을 하는 작업은 어디까지나 어, 이게 아까도 보셨잖아요. 탑 감마 워드를 뽑기 위한 작업이고요. 예. 그 그치, 탑 그치. 감마 어. 네, 그럼 여기서 소티드 되잖아요. 네, 아그멘트 소트에서 프로버비리티 벡터로 소팅하면 높은 놈부터 쫙 낮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작업이 일단 벡터에서 돼 있고 그런 작업에서 포문에서 다큐멘트 랭스가 랜덤하게 이렇게 돌면서 지금 뽑는데 근데 이걸 탑에서 뽑는 건 아니네. 그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소팅만 해놓고서는 여기서는 그냥 랜덤하게 뽑네. 그러니까 여기 P 이게 프로버빌리티거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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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프로버빌리티를 기반으로 뽑는 것이지 어, 그리고 이 프로버빌리티의 범위는 어, 프로버빌리티 벡터의 길이가 되고요. 그쵸. 프로버빌리티 벡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 전체 보캐블러리에 대해서 어, 길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탑은 아니, 그러니까 맨 위에서 상위 몇 개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소팅은 위에서 했고 근데 그게 그냥 여기서 좀 뽑을 때는 그냥 감마를 뽑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냥 뽑네요. 네. 그냥 랜덤하게 전체가 뽑혀져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라벨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나요? 그 문장은? 네, 이 라벨은 말 그대로 진짜로 여기서 라벨링을 하는데요.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오케이. 셀프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오케이. 바로 뒤에 여기 나옵니다. LIJ가 라벨이거든요. 코드에는 이렇게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게 도큐먼트를 생성하면서 라벨도 동시에 생성을 하는데 일단 논문상에는 이제 셀프 트레이닝까지 넘어가서야 라벨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오케이.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인텐시브 그다음에 컴프리헨시브하게 지금 정말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네. 꼼꼼하게 지금 보고 있고 우리의 컨셉 자체가 지금 꼼꼼하게 보는 컨셉이기 때문에 4장 아주 뭐 이 정도면은 한 뭐 90% 이상 우리가 이해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4장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다음 시간에 5장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